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라인 편입니다. 아이라인 눈매에 따른 그리는 법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그릴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 특유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시면 아마 아이라인 그리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섀도우인데요.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그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에 가장 좀 트렌디한 아이라인 표현법이 바로 아이섀도우를 이용한 표현법인데요. 이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때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기가 쉽다.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고요. 또 단점은 선명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 그리고 유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은 요 정도 계열의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어떤 섀도우든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건 가루 날림이 적고 약간의 경도가 좀 단단한 그런 제품들을 아이라인 대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은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좀 작은 브러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브러쉬는 피카소 407번 브러쉬고요. 이렇게 좀 작고 숱이 짱짱한 힘이 있는 아이라인 브러쉬로 추천을 드리고요. 붙이신 다음에 그리시면 이렇게 생각보다 선명한 라인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단점은 잘 지워지는 거겠죠?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명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매를 좀 맑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섀도우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안을 조금 더 선명하게 메꿀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펜슬인데요. 펜슬 역시도 확실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리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다. 두 번째는 스머지하기가 좋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펜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약간의 번짐, 특히 눈가에 유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번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명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요즘에 섀도우와 펜슬 같은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펜슬은 요즘에 이런 타입의 아이들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컬러의 선택이 자유롭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나오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표현하실 때 그 룩에 맞는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리기가 쉽고 번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예전의 펜슬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그리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이런 펜슬 같은 경우는 한번 그리고 나면 약간의 고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착되기 전에는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요. 고착된 후에는 그라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타임을 잘 보셔야 되고 한번 고착된 다음에는 또 수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표현하시면 펜슬의 장점을 잘 살려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젤 타입인데요. 젤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이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양 조절이라던가 브러쉬 사용에 따라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고요. 그라데이션부터 선명한 눈매까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반대로 단점은 그리기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 젤 특유의 번짐이라든가 가루 날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보통 젤을 그리려면 이렇게 젤 라이너와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젤을 브러쉬에 적당량 묻히셔서 양 조절이 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양 조절을 잘 하셔서 라인을 그리게 되면 아주 선명한 라인부터 좀 두꺼운 라인, 또 그라데이션 라인까지 다양한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착이 되면 그라데이션이 잘 안 되고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조절 잘 하셔서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붓펜 타입인데요. 붓펜 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엔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던 제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초보자분들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좀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붓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엔 그리기 쉽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빼서 바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단점은 바로 수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번 잘못 그리면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쓰던 게 이제 전문가로 넘어온 이유가 그 수정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활용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요즘 활용되는 게 점막, 속눈썹 사이를 메꿀 때 활용이 되거나 라인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설명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줄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붓펜 타입은 이런 타입의 아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붓펜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점막을 메꾸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선명도 면에서는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뚜렷한 선명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매를 좀 뚜렷하고 강조하고 싶을 때 붓펜 타입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단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약간의 광택감을 띈다. 눈매를 약간 좀 라인을 두껍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광택감 때문에 눈이 자칫 부어 보일 수도 있다는 또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리퀴드 제품인데요. 리퀴드는 요즘에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아이인데 요즘은 좀 자연스러운 라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리퀴드도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리퀴드의 장점이라면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선명도를 자랑한다.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은 마찬가지로 수정이 굉장히 어렵고 라인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퀴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리퀴드는 대부분 다 건조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짐이라던가 가루떨어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가장 아마 번지지 않는 아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면 리퀴드 타입이 선택될 정도로 그만큼 번짐에 대해서 강력한 아이기 때문에 눈매가 많이 번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붓펜 타입이라든가 리퀴드 타입을 선택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 제형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5가지 제품은 각각의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매가 어떤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좀 선명하면서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조합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섀도우를 사용하시고 그 위에 펜슬을 하셔도 되고요. 펜슬을 하신 다음에 그 위에 섀도우를 얹어도 되고요. 혹은 펜슬을 한 뒤에 그 위에 젤 라인을 그리셔도 되고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섞게 되면은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라인 표현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시작과 끝은 섀도우를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섀도우는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눈매의 가이드를 잡기도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번짐을 예방해주는 훌륭한 부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 혹은 3가지 제품들을 잘 섞어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그런 생기 있는 눈매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떻게 눈매를 그리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매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컬러를 묻히셔서요. 중요한 건 가루 날림 떨어지지 않게끔 손등에 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그리실 때는 살짝 잡고 여기 송소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섀도우를 이용하면 눈매를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맑아 보이게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펜슬을 이용해서 눈매를 그려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컬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약간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이나 밝은 브라운 컬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면 펜슬 특유의 맑은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리실 때는 뒤쪽 먼저 그리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굳기 전에 면봉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쉽게 엣지 있는 눈매가 표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펜슬을 이용하게 되면 펜슬 특유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너무 둔탁하지 않은 느낌의 라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마 섀도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또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젤 라이너는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양을 뜨신 다음에 보통은 손등이나 뚜껑 같은 곳에서 양 조절을 하실 텐데요. 뚜껑 같은 데다가 양 조절을 하시게 되면 그라데이션, 좀 스머지한 라인 표현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선명한 라인을 표현하실 때는 손등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손등이 하게 되면 손등의 열로 인해서 젤 라이너가 조금 더 빨리 굳게 되거든요. 손등에 양 조절을 해주실 때 마찬가지로 양을 너무 많이 하셔서 대까지 묻지 않게 딱 이 브러쉬에만 양을 묻게 표현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실 때는 뒷부분 위주로 그리셔서 제가 라인 그릴 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끝에 1mm 정도는 비워놓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눈매 끝을 좀 날렵하게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면봉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세게 꾹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뾰족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눈매를 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주시게 되면 눈매 끝을 샤프하고 날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눈매를 계속 만들어 나올 수 있는 게 젤 라이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젤 라이너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면서 점막까지 그러면서 눈 끝 처리까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라인 표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붓펜 타입입니다. 붓펜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은 망치면
다시 지우고 해야 된다. 장점은 이 아이가 그래도 좀 잘 안 번져요. 붓펜은 아무래도 건조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잘 번지지 않고 선명도도 좀 쉽거든요. 그리고 젤에 비해서는 브러쉬 관리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덜 번거롭다. 평소 사이사이를 메꿀 때 굉장히 편한 아이인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이용해서 그리면 아마 지금까지 그렸던 제품 중에서 가장 선명한 그리고 또렷한 눈매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리퀴드를 오늘 준비를 못했지만 리퀴드도 비슷한 느낌,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다만 리퀴드가 붓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광택감이 돈다는 그 정도의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라인 편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각 제품마다 극명한 장단점이 존재하고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자 좋아하는 룩에 따른, 눈매에 따른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보다 예쁜, 그러면서 좀 편한 그런 메이크업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라인 기본 표현을 마쳤고요. 다음에 좀 심화 표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매에 따른 제품 선택법, 활용법, 그리고 조합법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교무님 인사 한번 할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